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앞으로 1년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치열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2021년 부동산 폭등기 정점의 그 순간을 그 가격을 뚫기 위한 토끼몰이가 시작이 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전만큼 어리숙하지 않고 학습 효과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서로 대치 중입니다. 왜 1년인가? 그리고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는 무슨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부동산 키워드부터 한번 봐야겠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패닉바잉 되겠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토끼몰이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패닉바잉으로 정해진 것 같군요. 3년 전 폭등장보다 심상찮다. 주택시장 패닉바잉 또 오나. 한평에 큰 거 한 장. 개포 잠실 설마 또 패닉바잉? 이런 타이틀을 가진 기사들이 쏙쏙 등장하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벼락거지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몇 달 전에 바로 이런 키워드가 쏙쏙 나오긴 합니다. 집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로 일단 포문을 열어 제낀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너도나도 돈을 싸들고 집 사러 몰려든다는 바로 그 뜻, 패닉바잉 그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지금 집을 따라 사야 하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살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 아파트 패닉바잉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부비 입장에서 한번 그때와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그때의 수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패닉바잉이 일어나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그만큼 없어요. 또 그리고 거래 성사율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적어도 패닉바잉이 되려면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이 하나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부동산 폭등기 때는 서울의 아파트 매물량이 4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집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4만 건. 그런데 지금 2024년은 8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8만 3천에서 4천 건 요 사이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확실하게 물량의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2021년에 비해 지금은 집을 팔겠다고 동네 부동산마다 집을 내놓은 매물이 2배가 넘습니다. 예전 패닉바잉 시절에는 집주인들이 서로 집을 안 팔려고 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때는 집주인이 10억에 집을 내놨다가 누군가가 이제 그 집을 보고 10억에 내가 그 집을 사겠다라고 하고 가계약금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계좌번호 안 주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버리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집을 안 팔겠다고 하면 이제 그 집이 10억 5천만 원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11억이 되고 호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매물이 적었습니다. 갑자기 집값을 막 올려버려도 막상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패닉바잉이라는 게 실제로 성사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도의 배짱 있는 집주인이 현장에 없습니다. 사겠다고만 하면 매수자가 마음을 바꿀까봐 오히려 마음을 졸이는 입장입니다. 왜냐? 똑같은 컨디션의 집이 나 말고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전에서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집주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임대인분들도 다수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아무래도 저는 무주택자 쪽에 51%의 편을 좀 들고 유주택자 쪽에는 49%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긴 해요. 이 채널이 탄생한 기본 취지가 똘똘하게 내 집 마련을 하자, 바보처럼 부동산 바닥에서 예전처럼 또 당하지 말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주인분들, 매도자분들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실전에서요. 그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집주인분들, 매도자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체크합니다. 내가 집을 팔고 싶으면 먼저 나랑 경쟁이 될 만한 매물이 지금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과연 내 집은 이렇게 팔았을 때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또는 내 집이 바로 옆집보다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걸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찾아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답을 찾는다는데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저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비 아파트 103동 1701호예요. 이거 전용건조 84제곱미터고요. 이거 얼마에 내놓으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스스로 해답을 다 찾아놓고 부동산에는 단순히 확인차 전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오히려 저보다 경쟁 매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비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과의 가격 비교까지 다 하고 꿰차고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욕을 먹을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은 집 살 계획이 없는데 한 5년 뒤에나 집을 청약해서 분양받든 아니면 뭐 구축을 사든 할 거니까 지금은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스탠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 같은 부동산에, 그리고 굳이 지금 당장 집 살 것도 아닌데 힘들고 지친 내 일상에 부동산까지 알아야 해? 뭐 이런 생각 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변화는 항상 알고 있어야 5년 후에 집을 사든 아니면 10년 후에 분양을 받든 아니면 하다못해 다음 전세 만기 때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 가서 눈탱이 안 맞고 똘똘하게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욕하세요. 부동산 시세도 욕하면서 알아보세요. 또 부동산 정책도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하시고 댓글로 분풀이도 하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꼴 보기 싫다고 너무 이걸 외면해버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영끌족들이 딱 그렇게 실수한 겁니다. 패닉바잉이 바로 그렇게 온 겁니다. 부동산 실전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현장에선 아무도 없어요. 그것마저 힘들다면 그냥 부동산의 비밀 TV 요거라도 한 번씩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채널 홍보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부동산 실전 이야기 하다가 그만 흥분해서 아무튼 이런 패닉바잉 같은 키워드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일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지금은 매도세, 매수세가 강력하게 서로 대치 중입니다. 이것도 어느 한쪽이 결국 이길 거고 추가 기울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이길지는 저도 정확하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요즘 언론의 융단 폭격이 좀 심하긴 합니다.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년인가? 첫 번째, 물량 공급에 폭탄, 요 신호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3기 신도시가 올스탑된 상황이고 대신 1기 신도시 띄우기를 하는 중이죠. 앞으로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 청약한다고 발표했었죠. 이렇게 미룬 본 청약이 1년 후부터 이제 쏟아집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이외의 공공 분양도 이거 미뤄둔 것들이 1년 후부터 쏟아집니다. 서울에도 꽤 물량이 많아요. 이걸 무작정 건설사 살리기를 한다고 계속 밀어만 둘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강남발 물량 폭탄이 기다립니다. 1년 안에 터질 일반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었죠. 근데 이거 실제로 어디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많어? 자, 이제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대충 5개 이상이 나올 겁니다. 1년 안에. 도곡동, 도곡 3호 재건축이 레미안 레벤투스로 분양할 거고, 청담동의 청담 삼익은 청담 르엘로 이제 분양할 거고요. 대치동 구마을 3지구는 DH 대치 에델루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합니다. 이 밖에도 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것도 있고, 일원동 개포 한신 재건축 등이 대기 중입니다. 이번엔 서초구로 가볼까요? 레미안 원펜타스 여기 되게 유명하죠. 7월부터 분양할 확률이 높고, 방배 5구역 DH 방배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 규모만 3,000세대가 넘어요. 3,065세대. 그거 말고 방배 6구역도 있는데 여기는 레미안 원페를라이고 여기도 1,097세대나 됩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여기는 465가구예요. 엄청 많죠. 그 외에도 방배동 3익 아파트가 아크로 리츠카운티로 나오고,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는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 요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잠원동 신반포 22차 아파트도 재건축이 대기 중입니다. 자, 송파구에는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로 되고, 미성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 잠실 르엘로 됩니다. 여기 진미크죠. 요게 다 이제 곧 해요. 그리고 가락프라자 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아마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송파구 대장 아파트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동안 현재까지는 대장 노릇을 하던 엘리트파, 요게 잠실 4대장 있죠.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여기를 다 제끼고 이제 잠실 주공 5단지가 대장 아파트가 됩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건 바로 이 엘리트파, 요 잠실 4대장입니다. 현재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가격 상승에 맞춰서 하필 그 주변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의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마침 또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참 요상하죠. 이 모든 게 다 우연일까? 뭐 우연이라 치고, 알았어, 우연. 자, 아무튼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은 평당 7천만원 초반입니다. 여기에 일반 분양은 가격이 이제 이거보다 20% 더 비싸게 정해지겠죠. 거의 뭐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1년 안에 이 많은 강남발 물량을 다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것도 다 그냥 스톱된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미루고. 자, 강남은 아파트 한 채 분양가가 2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 채에. 자, 30억 잡고 일반 분양 물량이 대충 청가구라고 하면, 실제는 더 되겠죠. 이거 금액으로 하면 3조가 넘습니다. 실제는 청가구가 이게 훨씬 넘는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진작에 일반 분양을 했어야 할 물량을 지금 여태까지 꾸역꾸역 틀어막고 있다가 이제 딱 1년 만에 이거 다 털어내라고 시간을 벌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세 폭등도 필요하고 패닉바잉도 필요하고 벼락거지도 필요하고 이런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겠죠.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많은 거짓말도 있을 거고 과장도 있을 거고 현혹하는 현올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미친 나라라고 욕하세요. 그냥 괜찮아요. 욕하면서도 최소한의 부동산 상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